네, 지난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우울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지금 제 옆에는 이다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장선재 아나운서도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국내 트렌드 5위부터 보시죠. 북한 핵 폐수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북한이 방사성 오염물질을 하천에 방류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핵 폐수가 임진강을 거쳐 한강을 통해 우리나라 해역까지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데일리 NK 등에 따르면 북한이 배수로를 건설해 의도적으로 핵 폐수를 방류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서 진실 여부에 대한 대립각은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와 환경부 그리고 전문가들은 모두 현재까지는 북한의 해당 지역에서 특이 동향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의혹에 대해 부인한 건데요. 또 전국 곳곳에서 철저하게 방사선을 측정해 이 모니터링 결과를 온라인 그대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근거로 정부가 북한 핵폐수 의혹을 은폐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요, 아직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광산 일대에 공장도 있다면서요. 네, 북한은 2000년대 중반부터 우라늄 정령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연간 36만 톤의 우라늄을 생산하고 정련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우라늄 광석을 고농축 우라늄인 일명 옐로우 케이크로 생산해서 연간 20개 핵폭탄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 존재한다는 거에 비해 정부의 감시망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모니터링이 한강 기준으로 연 2회에 불과한데요. 기존 모니터링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오염에 집중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핵폐수 대응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핵폐수 관련된 것들은요, 여전히 의혹 단계에 머물러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모니터링 기준 강화 등을 통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이종범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인데요. 그런데 이종범 씨가요, 프로야구 KT 위즈의 코치에서 물러나서요, 야구 예능이죠, 최강야구의 감독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직 프로야구 시즌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행보, 뭔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맞습니다. KT 구단은 지난 6월 27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10차전을 앞두고 이종범 코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시켰는데요. 이후 KT와의 결별 소식을 전한 겁니다. 현재 프로야구팀의 순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1군 코치인 이종범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것에 대해서 야구계 팬들의 여론은 싸늘합니다. 구단과 양측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종범에게 접근한 최강야구 측에 대한 섭외 방식에 대해서도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직 프로팀 코치를 예능 프로그램인 최강야구에 섭외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한데요. 야구 팬들은 야구 예능을 만들겠다면서 정작 프로구단과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당연히 시즌 중에 타 구단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혹시 이런 의외의 결정을 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종범 코치가 오죽하면 이런 선택을 했겠나는 반응도 있는데요. 이종범 씨는 1993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한 이후 프로 선수로 활약하고 은퇴 이후에도 해설위원과 코치로 활약하며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프로구단 10곳에서 감독직을 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프로야구는 젊은 감독을 선호하는 분위기인데요. 보통 40대 중반에 처음 감독에 데뷔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종범은 50대 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감독직에 오를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네, 이종범의 행보는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야구 팬들이 주로 보는 야구 예능에 출연하기 위해서 시즌 중에 코치직을 사퇴한다.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기아 대 LG입니다. 지금 야구 시즌이 한창인데요. 지난 29일 경기에서 기아가 LG를 꺾고요. 2연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했던 기아 타이거즈가 10점 차로 LG 트윈스를 꺾고 승리했는데요. 경기 초반에는 1대 0으로 기아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6회에 선두 타자인 박민의 안타를 시작으로 12대 2 대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순위 4위인 기아는 6월 한 달만 보면 15승 2무 7패로 승률이 10개 구단 중 가장 높습니다. 시즌 초반 약세였던 기아의 상승세와 절대 강자였던 LG의 하락세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아의 상승세에 이어서 1위를 달리던 하나는요, SSG 랜더스의 원정 경기에서 0대 2로 패배했다고 하죠. 네, 특히 하나는 부상에서 복귀한 류현진 선수가 타선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 한화가 패전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홈 경기였고요. SSG의 외국인 선수인 미치 화이트는 시즌 6승을 거두며 승리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29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KT 위즈와의 경기에서는 롯데가 10대 5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날 승리로 주말 동안 2패를 기록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무엇보다 롯데자이언츠의 토종 에이스인 박세웅이 29일 경기에서 4연패를 끊고 드디어 시즌 9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매년 봄에만 좋은 성적을 내다 여름이 되면 추락해서 일명 봄대라고 불리던 롯데의 모습은 올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롯데는 이제 남은 경기에서 현재 자리를 유지하고 나아가서 하나와 LG 양극 체제를 위협하는 목표도 실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 팀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요, 이번 관객이 벌써 600만 명을 넘어섰고요. 곧 700만 명이 돌파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도 식을 줄 모르는 이 프로야구의 인기를 우리 관객 수로 증명한 셈인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25기) 영철입니다. 인기몰이 중인 연예 예능 프로그램이죠. 나는 솔로에 25기 영철로 출연한 박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연루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박 씨가 한 주차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23일 구속영장도 발부했는데요. 이 사실이 전해지자 나는 솔로 확장판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일명 나솔사계 제작진은 해당 출연자를 통편집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같은 날에는 나는 솔로 10기 정숙, 최모 씨가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 씨는 지난해 택시 승차 문제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유명한 23기 정숙도 조건 만남, 빙자 절도 등의 혐의로 뉴스에 나왔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보니까요, 한 가지 프로그램에서 정말 다양한 구설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나는 솔로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정말 다양한 예능이 있었습니다. 연애 예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솔로가 이렇게 오랜 기간 사랑받고 있는 어떤 이유, 팬덤도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네, 나는 솔로 세계관에 중독된 시청자들이 꽤 많습니다. 타 예능에서는 일반인이지만 이미 SNS나 또는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이른바 연반인을 섭외하고 또 각자의 컨셉을 이미 정하기도 하는데요. 나솔은 날 것 같은 극사실주의와 현실감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동질감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솔로 나라에서 벌어지는 출연자들의 정제되지 않은 감정선이 흥미로운데요. 나솔에는 매 기수마다 빌런들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대중의 신상털기와 각종 논란에도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제작진이 출연자 검증에 더욱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러한 각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요, 나솔의 인기는 정말 이제 식을 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과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K 콘텐츠죠.
오징어 게임 3입니다. 사실 이 키워드는요, 이번 주에 구글 트렌드 국내에서 20만 건의 검색량을 기록했고요. 또 해당 키워드는 해외에서도 100만 건 이상 기록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낳았습니다. 네, 지난 2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 3는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1위, 93개국에서도 1위로 진입했습니다. 세계인이 기다리던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시즌인 만큼 큰 주목을 받았죠. 국내외 게임사들은 오징어 게임 열풍에 편승해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넥슨은 8월에 서든어택 20주년을 맞아 서든어택과 오징어 게임 3 세계관이 연결되는 공간이 신규 콘텐츠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에픽게임즈는 오징어 게임 3 공개 시점인 지난 27일에 맞춰 오징어 그라운드를 업로드했는데요. 게이머들이 오징어 게임 속 공간을 배경으로 전투에 참여해 직접 게임 속 대표 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시즌3 공개가 되자마자 여러 업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들에서 콜라보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 시즌 캐스팅에도 변화를 줬다고요. 네, 오징어 게임 3에는 배우 임시완 등 뉴페이스들이 등장해 신선함을 주었고요. 또 마약 혐의를 받은 빅뱅의 멤버죠, 탑 최승현 씨가 출연하게 되면서 개봉 전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시즌3는 시즌2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내용인 만큼 대부분의 배우들은 시즌2에서 본 얼굴들이었는데요. 네, 이번 시즌은 다시 게임장에 발을 들인 성기훈이 주최 측을 향한 반란에 실패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특히 기훈이 게임장에서 태어난 아기를 지키려 고군분투하는 장면과 또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프론트맨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게임장에서 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참가자가 되는 연결이 무리한 설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3는 공개 직후부터 시청자와 언론 사이에서 호평과 호평을 모두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연 배우인 이정재 씨가 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컴퍼니는 주가가 20%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양한 캐스팅부터 내용에 대한 갑을 논박까지 오징어 게임 3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평가가 있지만 오징어 게임 3는요, 국가별 순위에 점수를 부여해서 총합을 집계하는 거죠. 이른바 플렉스 페트롤 시스템에서 930점 만점에 930점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작품은 뜨거운 관심 속에서 K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데이터와 세상 속으로 해외 트렌드도 알아봅니다. 지난 한 주 외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뭘까요? 5위부터 보시죠. 네, NHL 드래프트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신인 드래프트처럼요, 미국 아이스하키 신인들이 프로팀에 지명되는 행사를 말하는데요. 올해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유독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올해 NHL 드래프트는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각 구단은 원격으로 참여하고 선수들만 무대가 마련된 LA 피콕 시어터에 참석해 지명 발표를 들었는데요. NHL 측은 전략 집중과 또 운영 효율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드래프트 형식만 바뀐 게 아니었다고 하죠. 현장에서는 반전과 감동의 스토리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뭔가요? 네, 특히 1라운드에선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는 지명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상위 지명이 유력했던 일부 선수들이 하위로 물려났고 또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예상보다 이른 순번에 지명되면서 반전의 연속이었는데요. 팬들은 드래프트의 긴장감이 그대로 살아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전체 1순위로 뽑힌 매튜 셰이퍼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기리며 무대 위에서 분홍 리본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애너하임 덕스는 지명된 선수를 헬리콥터에 태워 디즈니랜드로 데려가는 깜짝 이벤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NHL 드래프트는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4위 키워드도 보시죠.
네, 포트나이트 환불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에픽게임즈의 부당 과금 문제로 2억 2,600만 달러, 우리 돈 무려 약 1,700억 원에 달하는 환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네, 이번 사태는 유저가 원치 않는데도 결제가 이뤄지도록 만든 에픽게임즈의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과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자동 결제나 어린이 사용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상품을 결제한 사례가 반복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최대 97만 명의 유저가 환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큰 관심이 쏠린 건 단순히 환불 금액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많은 Z세대가 즐겨하는 게임이기 때문인데요. 최대 100명이 동시에 경쟁하는 배틀 로열 형식의 건축과 꾸미기 요소를 더해 전략성과 재미를 모두 갖췄습니다. 유튜브와 트위치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도 자주 다뤄지면서 단순한 게임을 넘어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놀이 문화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제 포트나이트는요, G세대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번 환불 이슈까지 겹치면서 검색량 급증이 단순히 관심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포트나이트는 Z세대에게 가상 놀이터로 불릴 만큼 일상적인 공간이 됐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비대면 커뮤니티였고 트래비스 스콧이나 BTS 같은 아티스트의 공연이 열리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포트나이트는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캐릭터의 옷이나 장비를 꾸미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이를 SNS에 올리며 소통해왔습니다. 단순히 노는 게임을 넘어서 Z세대가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문화 공간이 된 겁니다. 네, 이번 포트나이트 환불은요, G세대의 놀이 방식, 그리고 디지털 소비 방식, 거기다가 사회적 논의를 모두 건드린 복합적인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3위는 출생 시민권입니다. 현재 미국에서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지금까지는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관련 검색량이 급증했죠. 네, 미국의 텍사스, 플로리다 등 보수 성향의 28개 주에서 다음 달부터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니면 아이도 시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과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걱정과 이 걱정이 확산되면서 관련 정보를 찾는 검색량도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법원은 이번 결정이 제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책 시행을 막고 있던 법적 장치가 해제되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정책과 판결 모두 논란의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데 이번 조치가 실제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네, 앞으로는 아이가 어느 주에서 태어나냐에 따라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출생주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면 행정 혼란이나 불공정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현대판 시민권 불평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주마다 달라질 경우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원칙과는 충돌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는 시민권의 자격과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저희 나라에서 원정 출산을 많이 갔잖아요. 이러한 제도들은 한국 같은 국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교육, 취업, 복지 측면에서 많은 혜택이 있어 그동안 꾸준히 원정 출산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는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권 제도와 출생 기준을 둘러싼 국제적인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이슈를 통해서 미국의 시민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2위 키워드 로렌 산체스입니다.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와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과거 사생활 논란과 더불어서 초호화 결혼식까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로렌 산체스는 멕시코계 3세 이민자 출신으로 폭스 TV 앵커이자 또 에미상 수상 경력을 가진 언론인입니다. 이후 헬기 조종사 자격을 취득해 항공 촬영업체를 설립했고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과 영상 작업을 하며 가까워졌는데요. 베이조스는 아마존 창업자이자 약 329조 원의 재산을 가진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이혼 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며 사생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개 연애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베이조스가 청혼하며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정식 결혼식을 올린 건데요. 결혼식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헐리우드 스타 샤를리즈 테론이 베이조스의 결혼식 재수없다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요 329조 원이나 되면요 재산 규모의 0.1%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이번 결혼식 베이조스 입장에선 그렇게 큰 지출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결혼식은 사흘간 치러졌고 약 70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도시 전역이 사실상 결혼식 무대로 바뀌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린 베네치아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반갑다는 입장도 있었던 반면에 비판도 적지 않았는데요.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는 포스터가 시내 곳곳에 붙었고 결혼 반대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초호화 결혼식이 도심을 마비시키고 시민의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유명인의 결혼 하나가 부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도시 전체 사회적 갈등까지 일으킨 이런 이슈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시죠. 네, 맘단입니다. 지난주 500만 건 이상의 키워드가 검색되면서 압도적인 화제가 되었는데요.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란 맘다니 후보가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존 정치인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맘다니는 34세 무슬림 이민자 출신으로 현재 뉴욕 하원 의원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거의 무명이지만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시장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공영버스 무료화, 공공식료품점 운영 등 진보적인 공약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기조와 정반대 노선을 걷고 있는 그의 등장은 미국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월가에서는 자본주의 심장인 뉴욕에서 급진 좌파 후보가 시작이 될 수 있다니 믿기 어렵다는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실제로 금융계에서는 그의 당선 가능성을 우려하며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권부터 경제계까지 모두 다 긴장하게 만든 인물인데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이유 단순히 급진좌파 공약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맘다니는 무슬림 이민자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지녔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민자 이슬람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며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떠올랐는데요. 뉴욕처럼 인종과 문화가 다양한 도시에서 그의 등장은 변수가 됐습니다. 네, 맘다니는요, 정치 이슈, 또 사회적 배경, 상징성까지 모두 다 담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 보여도요, 결국 방향은 사람을 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징후 하나에도 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죠. 미국 대선과 민주당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세상 속으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